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조용하지만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외식 산업에서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사의 모든 과정이 말 그대로 뿌리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 모든 변화가 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지금 외식 업계는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변해야만 했죠. 요즘 식당들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삼고 위기 때문인데요. 물가는 너무 높고 금리도 높고 인건비마저 높죠. 식재료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혁신은 뭐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문 닫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식당들은 어떤 무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네, 바로 기술입니다. 주방부터 홀까지 이제 로봇들이 레스토랑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그냥 음식, 푸드와 기술, 테크놀로지가 만났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뭐 요리법이 좋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고 나르고 먹는 모든 경험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건 바로 조리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누가 만들어도 언제나 똑같은 맛을 내고 훨씬 더 위생적이고 주방을 더 효율적으로 돌리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죠.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인피니트 키친이라는 건데요. 고객이 주문을 딱 넣으면 로봇이 알아서 정확한 레시피대로 착착착 샐러드 볼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덕분에 바쁜 패스트푸드점에서도 항상 일정한 고품질의 음식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주방에서 나와서 이제 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선 누가 일하고 있을까요? 바로 서빙 로봇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로봇들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무거운 접시를 나르거나 빈 그릇을 치우는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주면서 직원들이 손님 응대처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서빙 로봇도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환경에 맞게 정말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는 작고 날렵한 로봇이, 또 넓은 호텔 연회장에서는 한 번에 많은 접시를 나를 수 있는 큰 로봇이 활약하는 시기죠. 이 로봇들 덕분에 직원들 서빙 시간이 무려 절반, 50%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식당 안에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마지막 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배달이죠. 배달의 미래는요, 하늘과 땅 양쪽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동화 배달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032년에는 약 4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해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건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온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바로 멀티모달 배송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까다롭다는 라스트 마일 배송 문제를 풀기 위한 건데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로봇들이 마치 한 팀처럼 협력해서 배송을 완성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하늘에서 드론이 먼 거리를 쌩 하고 날아와서 물건을 툭 던져주면 밑에서 기다리던 지상 로봇이 그걸 딱 받아서 우리 집 문 앞까지 안전하게 가져다 주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협업 플레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너도 나도 기술을 쓰게 되면서 이제 기술 자체는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제 승부처는 다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어디까지나 효율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가게를 다시 찾게 만드는 건 사람의 온기가 담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 KHEART 프레임워크입니다. 발음 그대로 마음이죠. K푸드의 문화적 독창성, 인간 중심적인 기술,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주는 음식, 진정성 있는 경험, 지역 사회와의 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뢰까지. 결론은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바로 이런 인간적인 가치에서 진짜 승부가 갈린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생각도 크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가성비였잖아요. 싸고 양 많으면 최고. 근데 이젠 아니에요. 신뢰비의 시대가 온 거죠. 내가 이 돈을 내고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믿고 먹을 수 있는가?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실패 없는 소비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AI에게 선택받는 겁니다. B2AI, 즉 비즈니스 투 AI.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손님뿐만 아니라 AI하고도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달 앱을 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AI의 알고리즘에 추천을 받은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선택을 못 받으면 손님을 만날 기회조차 얻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사장님의 감으로만 장사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라는 아주 정밀한 지도를 봐야 해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언제 손님이 몰리는지 정확히 예측하고 식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핵심 비용은 매출의 60% 밑으로 꽉 잡아야죠. 그리고 어떤 메뉴가 진짜 우리 가게의 효자 상품인지 데이터를 보고 알아내서 메뉴판을 과학적으로 다시 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의 정밀 경영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미래 외식업의 성공 공식은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로 모든 비효율을 싹 없애세요. 그리고 그렇게 아낀 시간과 돈, 그 자원을 오직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경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데 전부 쏟아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먼 미래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단골 식당은 여러분을 뭘로 기억할까요? 그저 쌓여가는 주문 데이터, 그 숫자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싸고 양 많은 것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외식업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을 향한 생존 법칙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95.7%. 이게 뭐냐면요. 지난 6년간 우리 외식업 사장님들이 감당해야 했던 배달 대행 수수료가 폭등한 비율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월 평균 배달 비용이 2018년에는 한 47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무려 9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2배로 뛴 거죠. 이건 단순히 비용이 늘었다는 걸 넘어서 이제 예전 방식으로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이런 엄청난 재정적 압박은 결국 한 시대를 끝내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 하나만 믿고 가던 그 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서바이벌 다이닝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젠 그냥 싼 밥 한 끼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돈 내고 먹는 한 번의 식사, 그거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확실한 만족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점이 이동한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던 가성비에서 이제는 지불한 가치에 대한 납득, 즉 신뢰비라는 훨씬 더 강력한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신뢰라는 새로운 기준이 어떻게 외식 산업 전체의 판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신뢰비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건 그냥 음식이 맛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 가도 맛과 서비스가 한결같은 품질, 또 윤리적인 태도처럼 브랜드가 하는 약속을 지킬 거라는 그 모든 믿음을 합친 가치죠. 소비자들은 이제 이 돈 낼만하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 총체적인 경험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겁니다. 맛은 여전하지만 마음이 식었다. 와, 이 한 문장이 지금의 시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유명 베이글 가게에서 노사 문제가 터졌을 때 소비자들이 보인 반응이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음식 맛을 넘어서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진정성까지도 전부 상품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사장님들은 이 주요한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KHERT라는 일종의 생존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푸드의 정체성, 사람 중심의 가치, 음식을 통한 힐링과 에너지, 진정성 있는 경험, 그 지역만의 특색과 뿌리,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마지막 키워드, 바로 신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뢰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동시에 당장 눈앞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배달 채널과 가격을 둘러싼 치열한 전략 싸움이죠. 한 배달앱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인데요. 이걸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언뜻 보면 중개 이용료는 낮아진 것 같죠? 그런데 잘 보시면 매출이 높은 상위 35% 가게들은 오히려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가 최대 500원까지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될수록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복잡해진 새로운 규칙 앞에서 사장님들은 정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과연 내 가게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카드를 꺼내야 할까요? 그래서 나오는 생존 전략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배달 수수료를 감안해서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이중 가격제, 또 1인 메뉴보다는 2, 3인 세트 메뉴로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 그리고 10원, 1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초미세 가격 전략, 여기에 수수료가 싼 공공앱을 활용하는 것까지 이젠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전략들은요, 미래 외식업의 성공이 단순히 기술이나 효율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어떤 하나의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AI나 로봇 같은 기술이 가게 운영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2026년의 진짜 승부수는 훨씬 더 인간적인 그 무언가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빨라지는 세상일수록 외식의 미래를 결정짓는 진짜 힘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진 진정성, 고객과의 끈끈한 신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단골 식당의 심장은 과연 무엇인가요?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식탁, 겉보기엔 참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아래에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정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인의 밥상을 둘러싼 이 조용한 전쟁, 오늘 그 막전막후를 샅샅이 펼쳐보겠습니다. 2026년 외식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도 말하고 싶어요. 시장은 얼핏 잠잠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아주 신중하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 흥미로운 이면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바로 정중동.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2026년 식품 외식업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뭔가 과감한 도전을 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변화를 추구하면서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다들 조심스러워졌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바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거시적인 압박,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3고 시대죠. 높은 물가, 높은 금리, 그리고 높은 환율. 이 세 가지가 경제적 압박을 가하니까 기업도 소비자도 모두 숨통이 조이는 거예요. 외식 시장은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 셈입니다.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현재와 미래 전망 모두 기준치인 100을 한참 밑돌고 있잖아요. 이건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숫자로 딱 찍혀서 나온 명백한 위기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압박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지갑에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즐겨 마시던 소주 한 잔, 퇴근길에 시키던 치킨, 아침에 마시는 커피까지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이게 더 이상 무슨 어려운 경제 뉴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지갑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는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식사 문화, 이건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마디로 모든 외식이 마치 생존 게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식 한번 하는 게 큰맘 먹는 일이 된 지금 매 끼니가 정말 신중하게 계산된 결정이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 행태를 서바이벌 다이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식사죠. 단 한 번의 외식 기회를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게 외식업계 사장님들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요, 고객과의 모든 만남이 오디션이고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그런 살벌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를 따지는 기준도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싸고 양 많은 가성비가 최고였잖아요. 근데 이젠
신뢰비의 시대입니다. 이 가격이 과연 믿을 만한가? 이 브랜드는 내가 낸 돈의 가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바로 이 신뢰가 소비자들의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깐깐해질 대로 깐깐해진 소비자들이 선택한 2026년의 밥상,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음식 트렌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메가 트렌드를 꼽으라면 전 주저없이 혼외식을 꼽겠습니다. 혼자 밥 먹는 혼밥이랑 건강한 삶을 뜻하는 웰니스가 만난 신조어인데요. 이제 혼밥은 그냥 혼자 대충 때우는 식사가 아니에요. 온전히 나를 위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죠. 혼외식이라고 해서 그냥 샐러드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를 위한 투자라는 자기 만족감, 또 노화를 좀 늦춰보려는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근육을 지키기 위한 단백질 중심의 식사가 모두 담겨 있죠. 특히 단백질 소비가 늘어난 건 단순히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적은 비용으로 포만감이랑 에너지를 얻으려는 아주 현명한 소비의 결과이기도 하죠. 심지어 사회와 환경까지 생각하는 윤리적 웰니스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 없는 선택을 하려는 서바이벌 다이닝과 건강한 한 끼를 원하는 혼외식,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 정답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형태에 있습니다. 바로 한 그릇 음식, 우리가 원볼이라고 부르는 거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비빔밥 한 그릇, 상상해보세요. 여러 반찬 없이 숟가락 하나만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빠르고 간편하게, 그러면서도 건강과 만족감까지 모두 잡고 싶은 현대인에게 원볼은 정말 최고의 해결책인 셈이죠. 그리고 시장은 이미 숫자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요, 비빔밥, 덮밥, 국밥 같은 이런 원볼 음식의 섭취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이게 바로 소비자들의 진짜 선택이고 시장의 진짜 목소리인 겁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은 너무 치열하고 깐깐해지니까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새로운 기회의 땅은 바로 국경 너머 전 세계였습니다. 치킨, 김밥, 삼겹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포화 상태인 내수 시정을 넘어서 해외에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K푸드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황을 이겨내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브랜드들의 공통점, 그 철학은 과연 뭘까요? 그 핵심을 딱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KHEA ALT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마음, 이 하트가 중요해진다는 철학인데요. 먼저 K푸드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요. 여기에 기술보다는 인간적인 휴먼 감성을 더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제공하죠. 또 진정성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땅의 뿌리와 연결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최종적으로 고객과의 깨지지 않는 신뢰, 트러스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2026년의 생존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가치가 흔들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브랜드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심장은 바로 신뢰라는 거죠. AI가 메뉴를 추천해주고 로봇이 서빙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온기를 더 찾게 됐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2026년 외식 시장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넘어선 인간적인 연결과 진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얻고 싶은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요? 아마 그 대답 속에 2026년 외식 시장의 미래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